오늘 소개할 사건은 30대 초반 남성분인데 채무가 2억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청산가치 재산은 거의 없었던 분입니다. 이분 소득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소득이었는데 재판 끝날 때는 근로소득으로 바뀌셨던 분입니다. 채무 발생 이유, 이 사람은 채무가 왜 발생했나? 이분 진술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갚으며 버텼지만 결국은 사업이 실패했다. 조금 더 일찍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무를 더 늘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가 개인의 잘못은 아닌데 이게 신문에 난 건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입니다. 대출 잔액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냐면 요 파란 선이 코로나 전에는 요 정도 속도로 이제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각도가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요즘 개인회생 파산하시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 격리되는 기간을 맞이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계속하면서 폐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자책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너무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탕감받고 다른 일 하시면 되지. 개인회생 파산 좋은 제도 있는데. 소득 증명 방법, 내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을 상대로 개인회생을 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내야 되고, 부가세 납부했던 내역이나 메인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을 서류들을 많이 내야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당연히 내야 되고요. 재무제표 내고, 종소세 냈던 거 부속서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하는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업 관련 금융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업장부 이런 것들 다 제출해야 되고요. 사실상 1인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 관련 자료까지 싹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매출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매출에서 임차료 빼고, 인건비 빼고, 그 물건 사오는 매입 원가 빼고, 기타 뭐 수도 관계할 잡비 빼고 쫙 빼고 나면 순이익 나오는 게 있겠죠. 요걸 1년치니까 여기서 나누기 12 하면 한 달 순이익이 딱 나오겠죠. 자영업자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득 증명이 명백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뚜렷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볼 때 소득이 있다고 보기 좀 힘든데 정말 소득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변호사는 이 사업의 형태상 계좌 이체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또는 카드를 많이 안 쓰는 업종이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아서 이게 좀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을 얻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시켜버리고 그냥 취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 대부분은 소득 증명이 용이합니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현금 매출이든 계좌이체 내역이든 카드 매출이든 어떻게든 증명이 되기는 다 됩니다. 근데 사업장을 지금 양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곧 폐업하려고 가게를 내놓고 반쯤 문을 닫은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영업을 했다 그만뒀다 이런 게 반복됐던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번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렇게 의심할 때 내가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자료를, 관련 자료들을 한두 번 더 내준다거나, 또는 아예 그 일은 폐업했다 그러고 아는 형님 가게나 아는 언니 가게에 가서 취업해서 그냥 근로자로 신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받았던 보전 권고인데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산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부가세 내역이나 종합소득세 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걸 볼 때는 채무자가 현재 운영하는 그 장사에서 번 돈 같진 않다. 이거는 지금 현재 당신이 신고했던 그 자영업장에서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예전에 벌었던 돈인 것 같으니 자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란 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전 권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 그냥 우리가 양도할 거고 그냥 다른 데 취업할게요. 개인회생 재판 이걸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 들어갈 때는 개인사업자였는데 그 개인사업 증명이 너무 원활하지가 못하니까 그냥 법원에 그거 때려쳤습니다 얘기하고 어디 아는 가게에 취업해버렸습니다. 그 가게에서 받는 월 수입이 150만원, 그러면 1인 생계비 그 당시에 117만원 제외하면 변제금 3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36번 내봐야 뭐 돈 1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별 부담이 없는 거죠. 특히 아는 가게 취업할 때는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취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월급 조금만 받고 변제금 조금만 내실 계획인 채무자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때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2억 1천만 원 넘었는데 돈 1천만 원 변제하는 걸로 변제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원금의 6%만 변제하고 93%는 탕감을 받게 된 거죠. 이자는 100% 탕감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채무가 아무리 크고 내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그 사유가 도박이나 탕진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사업 실패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6%면 사실상 변제 안 하는 거랑 다를 바도 없잖아요. 거의 변제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채무자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지 변호사 상담을 5분만 받아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주의사항을 모른 채로 일주일 동안 10군데 상담을 받아도 숙지가 안 되고 시간 낭비가 많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최근 대출. 요거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최근 대출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그 1년 이내의 모든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23년 5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보면 22년 5월부터 1년 동안 빌린 채무 있잖아요. 이게 최근 채무가 되는 거죠. 그 채무 어디 썼냐? 법원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 속칭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면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러나 그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도박이나 낭비를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그 탕진했던 금액들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최근 채무 있는 분들은 그 최근 채무 어디에 썼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0만원 이상 사용처. 여러분이 계좌 내역 보면 그 휴대폰 안에든 통장 넘겨보든 간에 한 번 쓸 때 50만원 이상 이체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한 번 긁을 때 50만원 이상 쓴 게 있단 말이죠. 물론 법원에 따라서 3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긴 한데 그 일정 금액 이상 쓴 거, 그거 어디에 썼냐, 법원이 어디에 썼냐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 쓴 돈을, 내가 50만원 이상 매번 지출한 거를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변제했다거나 필수적인 생활비로 썼다거나 병원비로 썼다거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를 삼지 않고 개인회생을 인가를 해줍니다. 근데 개인에게 이체했다, 친구에게 이체했다, 또는 가족한테 이체해서 은닉했다, 현금으로 그냥 뽑아서 내 주머니 넣어놨다, 또는 모바일 도박했다거나 탕진했다거나 과소비했다거나 성형했다거나 피부 미용샵에서 돈을 몇천만 원 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탕진된 5천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 되면 여러분이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되잖아요. 5천만 원 이상 36개월 동안 변제하려면 5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어 보십시오. 최소 월 138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때부터 돌려막기 하다가 힘들어졌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증명하기 좀 애매하다면 증명하기 애매한 사유를 현금 매출이 있다거나 이런 사유들을 설명을 잘 해주시면 통과할 수 있고, 또는 이런저런 설명하기 골치 아프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데 취업해서 그냥 근로자로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괜찮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은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받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년 내에 대출받은 그 금액, 그리고 내 계좌에서 50만원 이상, 내 카드에서 50만원 이상 쓴 것들, 그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 하다가 힘들어지신 분들, 지금 돌려막기 한다고 힘드신 분들, 소득이 마땅히 증명이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대출받은 게 많거나 내가 사용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